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지 않는 팀이 되었습니다. 현재 맨유는 리그 11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올 시즌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맨유보다 더 긴 무패 기록을 보유한 팀은 놀랍게도 인터밀란 한 팀뿐입니다. 그만큼 맨유의 최근 성적이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현재 맨유의 리그 순위는 3위입니다. 불과 3-4달 전을 생각하면 실로 놀라운 상승세라고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현대 축구에서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확실히 마이클 캐릭 감독 부임 이후 맨유 선수단에는 위닝 멘탈리티가 생긴 듯 합니다. 이기는 분위기를 만드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타팀 팬의 시각에서 떠들어보는 맨유의 상승세입니다. 주간이 많이 포함된 영상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마이클 캐릭. 사실 아모림 감독 경질 이후 선임된 마이클 캐릭에 대한 팬들의 평가는 기대보다는 우려에 가까웠습니다. 캐릭이 감독으로서 이룬 성과가 거의 없기는 하니까요. 하지만 7경기를 치른 현재 캐릭 감독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벌써부터 정식 감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펩 과르디올라의 포지션 플레이, 위르겐 클롭의 개겐 프레싱, 사비 알론소의 공격적인 센터백 활용 등 이른바 명장으로 불리는 감독들에게는 모두 그들을 대변하는 전술적 요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실 누군가 저에게 캐릭의 축구에 대해 묻는다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 듯 합니다. 실제로 캐릭 감독에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트레이드 마크가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캐릭의 축구를 무색 무취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루크쇼의 전진을 통한 변형 백스리 전술은 그가 현대 축구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캐릭 감독에게 보이는 가장 큰 장점은 선수들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릭은 자신이 추구하는 전술에 선수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어떤 감독과는 달리 각기 선수들이 가진 장점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능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쉽게 말하면 캐릭 감독 체제에서는 저 선수를 왜 저렇게 써?와 같은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선수들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맨체스터 현지에서는 캐릭의 정식 감독 부임에 대한 팬들의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맨유의 차기 감독 후보로 거론되는 올리버 글라스너, 마르코 실바, 토마스 투엘 등이 캐릭보다 무조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는 해요. 그리고 최근 투엘은 잉글랜드 대표팀과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만약 캐릭 감독이 이끄는 맨유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한다면 팬들의 요구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브루노의 영향력. 올 시즌 맨유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아니 사실 지난 몇 년간은 계속해서 그래왔죠. 그냥 올 시즌에도 이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맨유에서 브루노는 단순한 10번 유형의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공격에서의 플레이메이킹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닌 팀의 1차 빌드업은 물론 공을 이동시키는 거의 대부분의 시퀀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죠. 실제로 브루노는 상대의 전방 압박이 거세지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곧바로 전진각을 계산하며 다음 장면을 준비합니다. 이때 브루노의 패스는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상대 선수와 선수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 넣어 미드 서드에서의 수적 우위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또한 파이널 서드에서는 상대가 수비하기 까다로운 공간으로 수많은 패스를 보내며 여차하면 본인이 직접 침투해 마무리를 짓기도 하죠. 단순 공급자가 아닌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까지도 출중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브루노는 후방에서 팀의 설계자 역할은 물론 패싱을 통한 공격 전개, 거기에 직접 득점까지 노릴 수 있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맨유 그 자체로 평가될 만한 선수라는 거예요. 브루노는 최근 크펠전 도움을 통해 라이언 긱스와 웨인 루니만이 가지고 있었던 100골 100도움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미 맨유의 레전드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한 브루노는 현재 리그 기준 1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잔여 시즌 동안 3도움을 추가한다면 역대 맨유 선수 중 단일 시즌 최다 도움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참고로 기존 최다 기록은 15도움을 기록한 베컴이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현지에서는 브루노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팀 자체가 황금기였던 긱스나 루니보다도 팀이 암흑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업적을 세우고 있다는 게 브루노에게는 플러스 요인인 듯해요. 그리고 아마 예상컨대 저는 브루노에 대한 평가는 은퇴 후에 더욱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선수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세슈코 선발 논쟁.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세슈코의 선발 문제에 대해 나름 행복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슈코의 최근 활약이 좋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세슈코는 마이클 캐릭 감독 체제에서 6경기에 출전해 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대부분 교체로 뛰며 달성한 기록이고요. 특히 리그 27라운드 에버튼전에서도 교체로 출전한 세슈코는 맨유의 역습을 마무리 지으며 팀의 1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옵타가 측정한 세슈코의 최고 속도는 35.3km였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격 상황에서도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죠. 사실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는 선발로 출전했던 세슈코는 경기 내내 비교적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요. 물론 팀 경기력 자체가 좋지 못하기는 했지만요. 하지만 그는 결국 이날도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팀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공격수로서 자신의 역할을 100% 수행한 거예요. 공격수에게 있어 득점은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니까요. 이후 맨유 현지 커뮤니티에서는 세슈코의 선발 기용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팬들 81%가 세슈코의 선발 출전을 원한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물론 세슈코는 2003년생으로 아직 어린 선수입니다. 거기에 올 시즌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기도 하죠. 경험을 쌓으며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캐릭 감독도 이런 점을 염두하고 있는 듯 하고요. 우려되는 점, 최근 맨유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바로 선수들의 부상입니다. 실제로 최근 맨유에는 부상 선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우선 맨유는 지난 1월 말 패트릭 도르구의 햄스트링 부상을 시작으로 리산마의 종아리 부상, 그리고 크펠전 루쿠쇼의 부상 아웃듯 악재가 계속되고 있죠. 문제는 이 선수들이 캐릭 감독의 전술에서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왼발잡이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재는 맨유의 공격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써부터 맨유는 25라운드 토트넘전, 26라운드 웨스트햄전 대비 공격이 오른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상대 감독도 이를 모를 리 없을 거고요. 물론 맨유에는 브루노가 있습니다. 그는 볼키핑 능력은 물론 적절한 타이밍에 좌우로 벌려지는 역할까지 모두 가능한 선수죠. 그것도 리그 최고 수준으로요. 만약 치우쳐버린 맨유의 우측 라인에서 파괴력이 떨어진다면 브루노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의도적으로 좌측 공격을 활발하게 만들 수도 있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맨유의 선발 라인업에서 왼발잡이 선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1차 빌드업 시 조직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캐릭 감독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타팀 팬이 바라보는 현재 맨유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시즌 종료 후 맨유의 최종 성적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바코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